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3세션 문화 분야 공약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원대학의 홍형도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두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진행은 7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진 대구 한의대 교수님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박진솔 인하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호 상명대 교수님이십니다. 안지호 고양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분의 그 토론자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전부터 진행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정책학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 공약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이 있고 당선자의 공약도 있고요. 또 당선자가 그 공약을 이행한 후에 공약 이행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후보자의 평가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후보자의 공약 평가라는 것은 단순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적인 지향점과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런 그 관전 포인트를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후보자의 공약 평가라는 것은 이 공약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그 검증 기준들이 있고요. 또 후보자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인 가치 평가도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책학회에서 하고 있는 공약 평가에 대해서 그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종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분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두 분의 발표를 30분 정도 내외에서 발표를 듣고 토론자 분들께는 한 5분 정도 토론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2라운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장봉진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 분야 발표를 맡게 된 대구 한의대 장봉진입니다. 네, 문화생활 분야도 앞서서 이루어진 다른 분야의 평가 기준들과 동일하게 5개 기준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부 평가에 대한 평가 문항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서울특별시 공약 평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의 공약입니다. 총 3개의 공약이고요. 첫 번째 공약이 이제 창작자가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서울.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K 아레나 중심의 공연, 전시, 관광 산업 육성과 국제 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 마이스 플랫폼 고도화. 그다음에 공약 3번은 서울 다음으로 성장하는 문화 관광 3개의 공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에브리데이 펀 시티 4계절 축제 도시 서울 조성. 그리고 두 번째 공약으로는 100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 야외 도서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공약으로는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총 3가지의 공약으로 문화와 관련된 공약 2개, 관광과 관련된 공약 1개로 총 각각 3개의 공약을 설정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창작자가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서울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문화예술 생태계의 인구, 산업 비중을 반영하고 4대 영역, 공간, 지원, 기회, 권리에 대한 그 균형 있게 구성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종합된 그러한 공약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의 15분 문화권, 서울 창작소, 서울 창작 패키지, 원스톱 통합 예술 지원 플랫폼, 창작자 권리 보호 체계 등 이제 다층적인 정책 수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공약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공약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별 예산이나 일정 그리고 시민 참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설계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공약인 K-에레나 중심의 공연 전시 관광 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 마이스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K-팝 전용 공연장이 부재라는 그러한 장기 현안이나 이제 권역별 거점 재편이나 마이스 산업 고도화, 5대 문화산업 펀드 조성이 결합된 이제 콘텐츠 산업 인프라가 종합된 그러한 공약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산업 비전과 도시 공간 간의 결합, 서부, 동부, 동남권 권역별 차별화된 마이스의 3유형 재편을 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권역별 사업비라든지 재원 조달 모델, 이제 운영 주체, 단계별 그런 일정이나 이러한 구체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펀드 운영이나 이제 거버넌스,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 절차의 공개성이나 아니면 시민 참여 구조에 대한 그러한 민주적 책임성 영역의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다음으로 성장하는 문화 관광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결제 시스템 개방이라든지 서울 관광혁신위원회 설치, 서울 고메로드, 런웨이 서울 등 같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관광 활성화 종합 전략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공개성 원칙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원호 후보의 이제 문화생활 분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보면 일단 문화 향유라든지 일상의 문화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기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강점인 부분들이 이제 시민생활 밀착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술인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는 이제 재원에 대한 구체성이라든지 중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공약인 에브리데이 펀시티 사계절 축제도시 서울 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계절 축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외래 관광객과 이제 시민의 일상을 문화 향유와 결합한 그러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고요. 다만 이제 축제에 대한 그러한 운영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시민의 축제 기획, 운영의 참여 구조나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지역 상권과의 그러한 협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공약인 이제 백민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 야외 도서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점형 문화 시설 중심에서 이제 일상 공간으로 그 기반을 넓힌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광역 단체장 이제 문화 대표 공약으로서 사업 규모나 이제 비전이 이제 K 콘텐츠 산업 거점 조성이나 창작자 권리 보장, 외래 관광 활성화 등 일반적인 광역의 그러한 공약 위상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업그레이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미 뭐 만족도가 검증된 그러한 사업으로 이제 계속 이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측정 가능성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된 정책임에도 이제 국가가 추진하기 시작한 정책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해당 공약의 차별화나 그러한 고도화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문화생활 분야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종합해 보면 K 콘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제 검증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핵심 기조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이제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 이제 비전에 대한 그러한 연속성이나 검증 사업에 대한 측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뽑히는 그런 부분들. 반면에 이제 독창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그 평가 5개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 점수는 크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지역 적합성이라든지 미래 지향성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원호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가 됐었고요.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그 정책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정원호 후보의 경우는 방향성과 일관성은 강하지만 실행 설계의 구체성이 조금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 성과 확장형이라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대표 공약의 상징성과 우선순위는 조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크게는 이제 정원 후보는 방향성, 지역 적합성,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실행력과 연속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 차이는 작지만 색깔은 분명히 조금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공약 평가를 하면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후보, 양양저 후보, 조홍천 후보에 대한 공약들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개의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제 조홍천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에 나온 자료라든지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에 이제 2개만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미애 후보와 이제 조홍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2개의 공약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한예종 경기도 유치, 그리고 관광지 QR 모바일 매표 시스템, 그리고 양영자 후보의 경우에는 일상 속에 문화가 있는 경기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화 관광 경기도, 그리고 창작 성장 공연 산업으로 연결되는 예술 생태계 구축 3개의 공약을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모두의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경기에서 일주일 31개 시군 광역 관광 협업 체계 구축 및 경기 7일 탐방 패스 도입 2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한예종 경기도 유치와 관련돼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한예종 캠퍼스 이전 시점이라는 그러한 외부 환경과 청년 예술인 유입이라는 이제 광역 연계 인구 의제를 결합한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그러한 공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앙 정부와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제 부지 확보 방안, 그리고 도에 대한 그런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시군에 대한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인 관광지 QR 모바일 매표 시스템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외래 관광객의 체감형 관광 편의 개선 공약으로 실행 가능성이나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는 이제 강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시군별 관광지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그런 다양성이나 광역 통합 방안, 그리고 시민 관광 사업 참여 구조나 단계별 도입 등 이제 구체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내용과 규모 측면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그 2개의 그 공약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핵심 기조로는 디지털 관광의 편의, 그리고 청년 예술인 유입, 광역 의제 결합이라는 그러한 핵심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점으로는 체감형 디지털 관광, 그다음에 13개 특별위원회 공약 형성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보이는 반면 시군 광역 협력 방안이라든지 도민 예술계 참여에 대한 그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양형자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공약인 창작, 성장, 공연 산업으로 연결되는 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지역 공연, 전시 기회 확대 등 창작에서 산업으로 연결되는 3단계 생태계 설계로 정책이 공약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빈집이라든지 폐교, 유유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이제 민간 공공기관, 콘텐츠 기업 연계 등 자원을 효율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별 이제 목표라든지 이제 향후에 대한 추진 일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구체화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산업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빠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계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화 관광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화 접근과 이제 광역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두 측면의 그 광역 단위 관광 정책이 적합한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조금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K 콘텐츠라든지 해양 레저, 미디어 허브 등 권역별 거점 사업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강점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역별로 이제 시군에 대한 그러한 협치,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도민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그러한 참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 문화가 있는 경기도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일상문화 향유와 중장년층의 공공쉼터 조성, 디지털 시대 문화 향유 확대를 결합한 생활 복지 성격의 그런 문화 공약으로서 지역 의제에 대한 그러한 적합성, 지역에 대한 그러한 적합성이 이제 높은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한 그러한 변화 측면도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판단을 했으며, 다만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자 후보의 세 개의 그러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핵심 기조로는 도민생활복지, 차세대 콘텐츠 산업, 권역별 광역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핵심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점으로는 이제 지역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이제 독창성, 그리고 광역 디지털 활용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보 방안, 그리고 31개의 시군에 대한 그러한 다양성 운영이나 협치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조홍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공약에 대해서, 첫 번째 공약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모두의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이제 학부모, 그리고 다문화 장애 등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한 부분, 문화, 예술, 체육, 향유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이제 결합이 된 그러한 공약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 지역의 인프라 활용이라든지 민간 협력 구조, 돌봄 시설 거점 연계 등 별도 시설 투자 없이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범 운영에 대한 그런 규모라든지 단계별 확산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재원, 예산에 대한 그러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시군별로 31개 시군별로 인프라에 대한 그러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공약인 경기에서 일주일 31개 시군 광역 관광 협업 체계 구축 및 경기 7일 탐방 패스 도입과 관련돼 있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방한 외래객이 지금 현재 476만 명이 이제 경기도 방문 중에서 이제 경기도에 방문하는 게 이제 53만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공약을 뽑아내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개 시군 이제 권역화라든지 GTX 교통 연계 그리고 국제 마케팅 결합하는 다층적인 그러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렇게 정책을 제시한 부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경기 투어 패스 확장이라는 점진적 설계와 경기 관광공사 시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공항공사의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라든지 1, 2, 3단계의 임기 내에 그러한 출진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구체성도 이제 조금 명확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의 가격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러한 판매량 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권역별 테마라든지 콘텐츠 선정 단계에서의 그러한 시군의 참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절차 그리고 도민과 이제 관광 사업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기조는 이제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는 그리고 광역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 기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강점으로는 아동 청소년 문화 사각지대 의제에 대한 그런 차별성이라든지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광역 관광 플랫폼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핵심 실행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민이나 관광 사업자에 참여된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후보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양영자 후보가 종합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구분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양영자 후보의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지역 적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홍천 후보의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후보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 형성 역량은 이제 보이나 이제 실제 공약 내용이 공개와 실행 설계가 조금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양영자 후보의 경우는 이제 비전은 넓고 미래 지향적이지만 실행 도구와 지역 거버넌스 설계가 아직 숙제로 조금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홍천 후보의 경우는 현장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의식이 좋고 실무 설계도 보이지만 확산 전략에 대한 그러한 디테일이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새 후보의 문화생활 분야 공약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박진솔입니다. 저는 서울 경기 발표에 이어 부산과 대구의 문화생활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우선 문화생활 분야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은 수영도시 부산 요람에서 백세까지입니다. 북항에 야외 온천 플로팅 풀을 조성하는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1구 1공립체육센터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린키즈 수영교육을 중등학교로 확대하고 동백 튼튼머니 수영 마일리지와 65세 이상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하는 이팔청춘 캐시백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아시아 3대 크루즈 미항 공약입니다. 항공 해운 연계 전략,
스마트 하선 시스템, 전용 셔틀버스 및 수상택시 운영,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부산을 크루즈 기항에서 모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은 서부산 에코 스포츠 관광 그린 레저벨트 구축 공약입니다. 낙동강변 100km 일대에 이제 전용 자전거, 러너, 라이더 전용 도로를 조성하고 에어보트 투어를 만들고 또 국제 마라톤 및 자전거 대회를 정례화해서 서부산을 생태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다음으로 박형준 후보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부산 최고 시민 패스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이제 통합 문화 바우처로 개인이 12만 원을 부담하면 시가 18만 원을 매칭해서 30만 원 패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공연, 전시, 축제에 부산 시민에게 우선 좌석을 배정하고 노쇼 실시간 할인 체계 공급을 체계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부산형 브로드웨이입니다. 남포동 광복로 일대에 메가 거점 뮤지컬 상설 공연관 1개와 소공연장 30개소를 시즌제로 결합해서 1년 내내 부산을 공연이 멈추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또 이를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Knowledge My City 부산 공약입니다. 백스코 제3전시장을 정시에 완공하고 지식 마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이스 복합지구를 조성해서 마이스 산업과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구군 분산 관광과 소상공인 상권 연계 소비 전략 등의 내용을 이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후보 공약별 평가 결과입니다. 공약별 점수를 보시면 수영도시 부산은 86점, 서부산 에코 스포츠 관광 그린 레저벨트 구축은 83점, 아시아 3대 크루즈 미항 공약은 74점을 기록해 평균 종합 점수는 81점입니다. 전재수 후보 공약의 핵심 기조는 부산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시민 레저 관광을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점으로는 해양 인프라 활용, 서부산 균형 발전 전략, 그리고 크루즈 모항 전략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영도시 부산 공약은 북항 플로팅풀, 공립체육센터 확대, 수영 마일리지 제도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 부산의 해양도시 정체성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민간 선사 유치, 지자체 협력 등 외부 변수의 의존성이 높다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후보 공약별 평가 결과입니다. 공약별 점수를 보면 부산 최고 시민 패스 공약은 78점, 부산형 브로드웨이 공약은 80점, Knowledge My City 부산 공약은 83점을 기록하여 평균 종합 점수는 80.3점입니다. 박형준 후보 공약의 핵심 기조는 문화, 예술, 관광 3개 영역을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하려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재선 후보로서 동백전이나 마이스 정책 같은 기존 정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Knowledge My City 공약은 백스코 제3전시장과 가덕 신공항, 지식 마이스 플랫폼 구축 등을 연계하여 부산의 마이스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방향성이 강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일부 핵심 공약에서 총 사업비나 재원 조달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종합 점수는 전재수 후보는 81점, 박형준 후보는 80.3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재수 후보는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서부산 균형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정책 일관성과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였습니다. 기존 정책 인프라와 실제 국제 행사 유치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을 확장하려 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두 후보 모두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부산 총평입니다. 이제 전재수 후보는 해양도시 정체성과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생활 밀착형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전략과 이제 서부산 균형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공약별로 뭐 예산과 연차 계획을 이제 비교적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 분야 공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국비 확보나 민간 선사 유치 등 외부 변수 의존성이 높다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반면 박형중 후보는 문화예술 관광 3개 영역을 비교적 균형 있게 이제 구성하고 기존 정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이스와 공연 관광 전략을 이제 기존의 이제 시정 성과와 연계하려 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나 이제 재원 조달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뭐 상설 공연장 운영이나 민간 투자의 유치의 지속 가능성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제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재수 후보의 해양 관광 중심 전략과 이제 박형준 후보의 문화예술 관광 이제 균형 전략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고요. 두 후보 모두 재정과 실행 구체성 보완이 이제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시장 후보의 이제 문화생활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장 이제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대구 문화누림 패스 추진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25세까지 확대하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축제, 간송미술관 등 대구 대표 문화 인프라 이용 시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총 1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구 아트 플랫폼 구축 및 예술인 해외 진출 지원 공약입니다.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제 주요 해외 도시와의 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예술인 창작 지원금 도입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후보의 대표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대구의 역사와 산업을 연계한 국가 문화상징시설 유치입니다. 대구의 역사와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국립근대미술관, 그리고 국립뮤지컬 컴플렉스를 대구에 이제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호국, 보훈, 역사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365일 커튼콜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구축입니다. 수성못 수상 공연장 등 이제 기존 인프라로 상설 공연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뮤지컬, 오페라, 특구 중심의 이제 콘텐츠 상품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불어 1시민, 1예술 캠페인과 문화 바우처를 연계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대구 스타디움 K아레나 복합단지 전환으로 대구 스타디움 일원에 5만석 규모의 초대형 도명 공연장을 건립하고 그 일대에 쇼핑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 문화단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공약평가 결과입니다. 이제 공약별 점수를 보시면 대구 문화누림 패스는 72점, 대구 아트 플랫폼 구축 및 예술인 해외 진출 지원은 70점, 예술인 창작 지원금 도입은 72점을 기록해 평균 종합 점수는 71.3점입니다. 김부겸 후보 공약의 핵심 기조는 시민의 문화복지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중심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와 예술인 직접 지원 정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청년 문화 패스나 이제 예술인 창작 지원금 등 이제 시민 체감형 지원 정책과 이제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취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이제 재원 계획과 세부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문화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나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이제 중장기 문화 생태계 비전은 이제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이 이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입니다. 이제 공약별 점수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대구의 역사 산업을 연계한 국가문화 상징시설 유치 공약은 73점, 대구 스타디움 K아레나 복합단지 전환 공약은 72점, 3651 커튼콜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구축 공약은 81점을 기록해 평균 종합 점수는 75.3점입니다. 추경호 후보 공약의 핵심 기조는 국가급 문화 인프라 유치와 도시 브랜드 전략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대구의 이제 역사 문화 자산과 기존 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공연 관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3651 커튼콜 공약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과 오페라 등 기존에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자산과 연계해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구축을 지향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수요 예측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종합 점수는 김부겸 후보 71.3점, 추경호 후보 75.3점으로 추경호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추경호 후보는 지역 적합성과 미래지향성 측면에서 이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구의 역사문화 자산과 기존 공연예술 인프라를 공약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와 예술인 직접 지원 정책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인 강점을 보였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재정 계획과 실행 구체성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보완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총평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청년 문화복지와 예술인 지원 중심의 접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 체감형 문화복지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공약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고 문화산업이나 관광 연계 전략,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중장기 문화 생태계 비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추경호 후보는 국가급 문화 인프라와 공연 관광도시 전략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형 문화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대구의 기존 문화와 역사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를 이제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총사업비나 재원 조달 계획, 운영 지속 가능성, 수요 예측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김부겸 후보의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 전략과 이제 추경호 후보의 도시 브랜드형 문화 전략이 대비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후보 모두 재정 실행 구체성 보완이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부산 대구 문화 생활 분야 공약 평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지역의 문화 생활 분야 공약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두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정책학회에서 평가 기준은 그 실행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 정책 일관성, 미래지향성, 민주적 책임성, 크게 5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했고요. 보셨던 것처럼 핵심 기조와 강점과 단점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주 알기 쉽게 그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한 4분 정도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약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검증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공약의 이행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그런 공약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별성이라든지 이 어떤 그런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공공가치나 형평성에 관한 이러한 그 문제들, 또 어떤 비용 편익의 어떤 그 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런 그 부각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토론 순서는 앉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정호 교수님께서 4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상명대에서 근무하는 박종호입니다. 일단 저희 광역자치단체 후보님들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또 강약점,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또 이렇게 검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분의 공약 속에서 물론 이제 공연이나 전시, 문화예술, 창작, 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채롭게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관광 분야에서 과연 글로벌 도시로서의 관광 부분을 어떻게 일종의 산업이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공약과 또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이제 공약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 또 내용들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두 분 교수님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에 대한 체감도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공약이다 그러면은 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향유를 많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강약점을 방금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들께서 세 분이나 이제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공약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게 되게 다채롭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과연 있었느냐, 경기 북부의 특성과 경기 남부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흥미로운 점은 문화의 대상이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에서부터 디지털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후보자들께서 다 비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시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 다 부산에 여행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여러 업무도 하지만은 부산이라고 하는 곳을 그냥 막연한 바다, 항구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고 또 행동하고 최근에 이제 문화 트렌드, 또 체육에 대한 트렌드, 예술에 대한 트렌드들이 두 후보에게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부산이 미래의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조합이 되면서 산업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비전 제시 부분들이 두 분 모두 더 강화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두 분 후보자들께서 다 보여집니다. 이미 공약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거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도시이고 과거에 산업이 많이 발달했지만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지호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예, 고양연구원의 안지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한 8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그 전에 이제 서울연구원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통일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분석 단위 랩에서 기초, 광역, 그래서 흔히 비교정책에서 얘기하는 추상화의 사다리를 주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오늘 좀 총평과 좀 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총론 부분에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지방 선거와 비교해서 보면 양대 정당 구조가 더 고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선 정의당이랄지 아니면 마이너리티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어서 뭐 여성이나 노동자,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됐다면은 지금은 이 두 당, 양당 정당 체제가 고착돼서 조금 더 이 다양한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흔히 공약의 동형화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도주의 다룰 때 동형화,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문제인데 그 민주당과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공약에 대한 그 동형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이념적인 것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교수님들이 분석한 공약들만 보더라도 이름만 가리면 어느 정당 후보인지 혹은 진보 정당 후보가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보수 정당 후보가 진보적인 정책들을 씀으로써 이런 그 공약의 동형화 현상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강론 부분으로 해서 서울과 4개 지자체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K 아레나 중심의 공연 전시 관광 같은 경우들은 지금 중앙정부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여당 후보에 대한 프리미엄이라서 중앙정부 연계성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 대한 강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진보적이긴 하지만 20대, 30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유권자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타겟팅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박정호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남부와 북부 조닝을 하더라도 경기 북부도 또 서부권, 중부권, 뭐 동부권에서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특성들을 좀 반영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그 후보의 점수가 좀 낮은 게 좀 특징인데요. 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워낙 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산으로 가보면 저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아 3대 크루즈 미항 동북아 보석 이렇게 크게 지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해운사들의 부산 이전과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크게 어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형준 후보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지난 그 연속선과 관련해서 잘 이렇게 짜여진 구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정책의 동형화라는 그 이념성들이 쇠퇴하는데요. 다만 대구 같은 경우들은 아직도 그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보수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용어들을 보면은 호국, 보훈,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돼서 아직까지는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책에 혹은 공약에 대한 이념성들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병조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병조입니다. 오늘 상세하게 공약을 또 분석해 주신 내용도 잘 듣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후보들별로 상세하게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직자가 2분이 계시고 나머지들이 다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현직자와 도전자들의 공약에 좀 공통적인 면이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뭐 당연하게도 현직자들은 일단은 공약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기존에 성공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하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따라서 또 실행력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너무 이제 하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사업들 같은 이런 독창성이 좀 미흡한 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도전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좀 현장을 좀 많이 공부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기반의 틈새 의제들을 좀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구현하려는 그러한 식의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도전자들의 좀 특징이라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행의 구체성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고 또 외부 변수에 이 공약의 성공 가능성이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직자와 도전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모든 후보들에게서 좀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약들이 실행 구체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은 우수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말 그대로 빌공짜의 공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비전도 좋지만 이걸 실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좀 예산 추계라든가 혹은 중간중간 이행 점검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말씀도 같이 있어야만 이 공약을 이 유권자들이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와 협치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이 내주신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비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뭐 거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역 단위의 관광 정책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서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가령 예술계, 지역 주민, 관광업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함께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얘기도 조금 더 각 후보들이 해주셨다라면 좋았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형 인프라 유치 경쟁이 좀 심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이 큰 선거이다 보니 이런 큰 어떤 아젠다들을 갖고 오시려는 노력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얘기들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광고성 이 공약이 된다는 좀 느낌이 들고 그거보다는 이런 큰 인프라를 수용했을 때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어떤 뭐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인구 변동이 이제 급변하는 이런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과연 그런 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지역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조금 더 서로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뭐 생활 밀착형 혹은 뭐 문화, 복지 관련한 공약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좀 산업 비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산업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약들의 좀 비전의 독창성이라든가 시민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께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이 사이에 좀 균형을 갖추는 방식으로 보완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염지선 박사님,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모든 토론자분들께서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합적인 얘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발표자분들께서 각 지역 후보자들의 그 공약은 세세히 분석해 주셨고 앞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도 각 지역의 그 공약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관광 공약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분야의 공약들보다는 조금 그 체계가 빈약하고 그다음에 독창성과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공약들보다는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 정책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그 파급 효과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무한대로 증대될 수 있는 정책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불구하고 모든 후보자들의 문화와 관광 정책에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단들에 대한 독창성도 조금 되게 낮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정책 분야보다 조금 중요도가 그런 면에서 체계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유형의 자산으로 창출되고 유형의 자산이 다시 무형의 자산으로 지역에 고착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만들 필요가 있는데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언급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후보자들께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과 하드웨어 정책 같은 정책들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화와 관광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과 하드웨어 정책은 사실 필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대형 아레나 건립 같은 하드웨어 정책과 예술인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요. 공간을 짓는 만큼 그 안에 채워야 될 고유의 컨텐츠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됨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버넌스입니다. 아까 후보자들이 각각 뭐 시민 패스와 같은 수요자 진작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예술인 지원과 같은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다시 지역 창작 환경 개선으로 제출되는 로컬 문화 순환 경제 모델이 구성이 되고 작동이 되는데 아마 그 두 개를 조금 따로 놓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웨이트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문화와 관광 공약들이 약간 다른 정책들의 수단처럼 보이는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관광 정책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 그 자체로만으로도 목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각 지자체가 가진 고유의 철학과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독창적인 문화 생태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따른 파급되는 정책 수단을 설계를 해야지만 조금 더 진정한 문화의 매력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와 관광 정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 발제와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런 여기서 논의된 이런 것들은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좀 더 공약을 이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들을 평가를 하시는데 꼼꼼히 살펴보셔서 평가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학회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그 정책 공약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우리 정책학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공약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토론자들께서 이제 공통된 이런 말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 공약이 시민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는 거, 다양성이 낮다, 또 이런 그 시민 참여 요소나 이 독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그 부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그 지적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약의 그 최소한의 요건들입니다. 사실 이런 요건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들께서 좀 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정해서 우리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유권자께서 후보자를 판단을 하실 때 지금 어떤 그런 그 가시적인 이런 그 지표나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 속에 있는 후보자들 간의 질적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뭐 발제에서나 토론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후보자들의 정책적인 차별성이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오늘 정책학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런 그 프레임이 각 영역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번 뭐 지난 세션에도 나왔지만 이 공공가치나 형평성에 관한 거,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런 그 부분들도 행간의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요소에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뭐 우리 정책학회의 어떤 이런 그 공약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책학회가 하고 있는 그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이 얼마나 지표가 표준화되어 있냐, 모든 유권자들에게 모든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 학회에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앞으로 학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평가 주체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공약 평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우리 발제하신 두 분들의 말씀을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하시죠. 네, 뭐 토론해주신 분들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라기보다는 가장 공감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 준비를 하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문화 예술과 관련돼 있는 공약들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저희가 공약을 요청하고 뭐 언론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파급력에 비해서 조금 이제 후보자들이 조금 중요하게 인식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남은 그 기간 동안 조금 이 문화 쪽의 공약에도 조금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공약 평가를 하다 보니 이제 부득이 후보자분들께 이제 많은 쓴소리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공약을 평가하면서 보니까 이제 사실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는 경쟁이긴 하지만 좋은 공약이라면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따지지 않고 정당과 후보를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의 공약을 채택하고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화생활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이제 그 여가 정책이라기보다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뭐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좋은 이제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사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을 넘어서 반드시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 정책학회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 적합성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적합하지 않는 이러한 그 공약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주셔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오늘의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